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5가지 습관. 첫째,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무계획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치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종종 가장 중요한 일보다는 가장 눈에 띄거나 요구가 큰 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전날 밤이나 아침에 10에서 15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하루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 짧은 계획 시간은 나머지 하루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우선순위 설정. 모든 할 일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분류해 보세요. 특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장기 프로젝트, 개인 개발, 관계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최우선 과제 정하기. 하루에 완료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작업을 선택하세요. 이 3가지를 완료하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은 이 핵심 과제들 이후에 고려하세요. 시간 블록 설정. 할 일 목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작업을 언제 처리할지 구체적인 시간 블록을 지정하세요. 주간 및 월간 계획과 연계. 일일 계획은 주간, 월간, 그리고 장기 목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주간 계획을 세우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다음 달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절한 도구 선택. 종이 플래너, 디지털 앱 또는 단순한 노트 등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계획 도구를 찾아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도구 자체보다는 그것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반성과 조정. 하루가 끝날 때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계획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지 반성하세요. 완료한 일, 미완료한 일,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걸린 작업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날 계획을 조정하세요. 계획은 유연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계획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 상황이 변하면 계획을 조정하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세요. 딥워크는 방해 없이 집중력을 최대화한 상태에서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체계화한 칼 뉴포트에 따르면 딥워크는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업무 환경은 이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회의 등 끊임없는 방해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딥워크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일 딥워크 블록 설정. 매일 최소 2시간의 방해 없는 집중 시간을 스케줄에 포함하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작업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 특히 오전 8시에서 10시의 집중력이 가장 높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에너지 패턴에 맞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소 제거. 딥워크 시간 동안에는 모든 알림을 끄고 이메일 및 메시징 앱을 닫으며 전화를 무음 모드로 설정하세요. 이상적인 환경 조성. 집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카페의 배경 소음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아 일관되게 활용하세요. 의식 개발. 딥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일관된 의식을 개발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준비하기, 5분간 명상하기, 작업, 공간 정리하기 등의 간단한 루틴이 뇌에 이제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점진적 증가. 딥워크 능력은 근육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2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2시간의 깊은 집중은 종종 8시간의 산만한 작업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업무 특성에 맞는 접근 방식을 실험하고 발견하세요. 현대 사회에서 집중력은 점점 더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딥워크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함으로써 더 적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일은 바로 처리하세요.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작업들에 직면합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기, 간단한 문서 검토하기, 간단한 결정 내리기 등과 같은 일들은 개별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루다 보면 쌓여서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2분 규칙입니다. 2분 규칙 적용. 만약 어떤 작업이 2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이는 작은 작업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즉각적인 결정 내리기. 작은 결정들도 미루면 결정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가능한 한 즉시 결정을 내리세요. 이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피하세요. 인박스 제로 접근.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세요. 답장하기, 삭제하기, 파일링하기 또는 나중에 처리할 작업 목록에 추가하기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읽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습관은 피하세요. 작은 일의 축적 효과 인식. 작은 일들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또한 완료된 일의 목록이 늘어나면서 성취감과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일괄 처리 예외. 이메일 확인, 전화통화 등 비슷한 종류의 작은 작업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키우세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나 기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희생시키면서 시간이 부족하고 과부하된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중한 거절 방법.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비협조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표현과 함께 명확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와 같은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대답 자제. 즉시 예라고 답하는 습관을 피하세요. 대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알려드릴게요와 같이 대답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정말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시간을 줍니다. 예스맨 함정 피하기.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모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다루기.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사례 연구. 워렌 버핏은 성공의 차이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는 집중과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시간 관리 도구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휴식을 계획에 포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휴식을 줄이고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는 전략적인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집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약 90분에서 120분의 집중 주기를 가지며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자연적인 리듬을 무시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번아웃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휴식 시간에 전자기기에서 벗어나세요. 스크린을 계속 보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대신 명상, 스트레칭, 독서 또는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수면의 중요성 인식. 충분한 수면은 가장 중요한 휴식 형태입니다.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집중력, 창의성,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을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는 대신 생산적인 하루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생각하세요. 주간 및 계절적 휴식 계획. 일일 휴식 외에도 주말이나 연휴와 같은 더 긴 휴식 기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세요. 이러한 기간은 더 깊은 회복과 장기적인 에너지 유지에 중요합니다. 또한 분기마다 또는 계절마다 좀 더 긴 휴가를 계획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회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신만의 회복 활동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휴식은 생산성의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 시간 동안 더 집중력 있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마라톤 주자가 훈련과 회복의 균형을 찾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집중과 휴식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최상의 조건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습관은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적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사고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헌신입니다. 작은 일을 바로 처리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선명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과 창의성,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도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여 자신의 일상에 통합시켜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시간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